안경 에이스가 계속 연승을 끊어먹는다고 제목을 연승 스토퍼라고 달아놨네요. 유독 지금 롯데가 상승세를 탈 때마다 박세웅 선수가 올라가는 경기를 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연승 스토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박세웅 선수가 올 시즌 지금 23게임에 나와서 6승 9패 5.39의 기록을 올리고 있는데, 규정 이닝을 달성하고 있는 투수 중에는 지금 최하위의 성적을 내고 있고, 그나마도 최근 7게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승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 김광현 선수와 함께 지금 평균 자책점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최근 페이스가 안 좋습니다. 일단 기복이 있어요. 이게 좀 좋아질만 하다가도 다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아까 이제 뭐 연승 스토퍼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올 시즌 박세웅 선수가 팀을 연패에서 구한 기억이 2차례인데 반면에 연승을 6번이나 조금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또 롯데가 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세웅 선수의 부진이 조금 더 좀 도드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최근 9경기에서 그 롯데가 딱 2패를 했는데 이게 다 박세웅 선수의 선발 등판 일이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김태형 롯데 감독의 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수들이 좀 좋은 선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니 우리 세웅이가 잘 던져주면 너무 좋지. 그게 선물. 네, 그게 최고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박세웅 선수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선물 못 드린 거네요. 선물은 못 드렸죠. 못 드렸죠. 못 드렸죠. 선물 케이크를 드린 걸로. 선물은 못 받고 드렸죠. 싶은 선물은 못 받고 이제 케이크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신기한 게 연승 스토퍼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신기하게 계속 연승을 박세웅 선수 턴에서 자꾸 끊기니까 그게 좀 신기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롯데의 연승 기간 동안에 박세웅 선수의 등판 결과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도 이거 보고 이 정도였나 싶었는데, 5월 10일 LG전에 롯데가 5연승을 마감하는 날 박세웅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6이실점 패배 투수가 됐고, 5월 28일 날도 롯데가 2연승 하다가 박세웅 선수가 17점 하면서 연승이 마감됐고, 7월 3일 롯데 5연승 때도 역시 두산전에 마감이 됐고, 18일에 두산전에도 8이닝 30점, 이때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어쨌든 2연승 또 마감이 됐고, 8월 9일 KT전 4이닝 8실점 4연승 마감됐고, 8월 15일 어제죠. 결국 두산전에서도 잘 던졌고, 물론 이제 저희가 글러브 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승이 마감됐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뭐 연승 마감도 뭐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지만요. 사실 승리라는 게 이 투수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들이 좀 눈에 계속 띄거든요. 뭐 5월 28일 하나전도 그렇고, 그렇죠. 이 두산전도 그렇고, KT전도 이런 부분은 사실 박세웅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세웅 선수가 롯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박세웅 선수는 토종 1선발이에요. 맞아요. 토종으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승은 이어주고 연패는 끊어줘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롯데는 좀 고민이 클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롯데는 5선발 자리도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다른 부분에서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 박세웅 선수의 어떤 턴에서 자꾸만 패가 나온다라는 거는 롯데로서는 진짜 좀 고민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봤었던 그 경기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임은 지난 8월 9일 KT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4이닝 80점 했는데, 이례적으로 김태형 감독이 경기 중에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그날 진짜 극대노한 표정으로 올라오셔서. 그래서 바꿔줄까? 바꿀까? 근데 진짜 절묘하게 이런 그 입모양이. 입모양이. 근데 또 박세웅 선수도 그냥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입모양이 그대로 나와. 맞아요.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베테랑, 뭐 사실 팀의 에이스가 그런
상황을 본 건 전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그 사실 김태형 감독 스타일도 원래 이렇게 뭐 에이스나 이런 베테랑 분들에게 그것도 경기 도중에 이렇게 또 모든 화면이 모든 카메라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잘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박세웅 선수의 어떤 투구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그 장면들에 굉장히 좀 분노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가령 최근에 보면 일단 박세웅 선수 표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자신 없는 모습을 많이 그렇죠. 보여줘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아니면 자꾸 벤치를 보면서 뭔가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땅바닥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생각이 많아 그렇죠. 보이는 네. 이런 모습들을 사실 김태형 감독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너는 우리 팀의 에이스고 그럼요. 우리 팀의 얼굴인데 그런 선수가 지금 자신 없는 모습을 마운드에서 보여준다고 이게 말이 되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도 올 시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박세웅 선수가 좀 부진한데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은 사실 그런 걸 찾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 있다. 이 선수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선수고 팀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하면은 뭐 설사 슬럼프가 왔더라도 이거를 빠르게 자신이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 선수는 이게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롯데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박세웅 선수가 좀 자신의 공을 믿고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태형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근데 왜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왜 박세웅 선수 자꾸 좀 피해 갈까요? 왜 그렇게 던진다고 보세요? 그 저 지금 댓글에 로프차님이 변화구에 의존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사실 변화구 그 ABS가 도입되면서 그 포크볼의 유형이라던가 이런 공들을 던지는 투수들이 조금 힘에 부처하는 것 같기는 그렇긴 해요. 하죠. 특히 저 롯데에는 박세웅 선수도 그렇고 구승민 선수도 그랬고 포크볼 많이 던지죠. 예, 김원중 선수도 초창기에 지금 시즌 초창기에도 그랬고 이런 거 보면 그쪽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즌 중반에 보면은 정말로 변화구의 비중을 확 늘린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일각에서는 아, 박세웅 선수의 어떤 좀 멘탈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직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구 위주로 피칭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감독님께 여쭤봤을 때는 사실 변화구 위주로 해도 본인이 스트라이크 넣었다 뺐다 이렇게 제구를 앞세우면 괜찮다. 근데 네. 그게 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셨고 사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또 그 직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로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이스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스라는 표현이 뭐 굉장히 뭐 과소비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에이스는 사실은 팀의 한 명이 에이스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에이스고. 근데 에이스의 최대 덕목은 팀에 뭐 연패가 있으면 끊어줘야 되고 연승이 있으면 길게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느껴야 되죠. 이 형은 이 선수는 우리 팀의 에이스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이런 그렇죠. 공감대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박세웅 선수가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오면서 참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나이에 비해서. 근데 올해는 사실은 우리가 알던 박세웅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박세웅 선수가 진짜로 책임감이 엄청 강한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심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 걸 항상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우리 팀의 뭐 토종 일선발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해야 돼라는 어떤 인지가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가끔 좀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팬들이 연승 스토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또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제가 감히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 선수를 좀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 그 슈퍼챗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사이에 슈퍼챗 빠니 빠니 아빠님이 아빠님께서 박세웅 선수한테 좀 전해달라고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음 등판에 이기면 된다고 살아날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죠. 제가 꼭 전해주겠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정말 맞는 게 아까 저희가 NC 얘기하면서 이 돌파구를 위해서는 일단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럼요. 했잖아요. 이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딱 한 번 승리 투수를 하면서 뭔가 한번 이게 튀어지는. 매듭이 딱 풀리면은 그렇죠. 또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곧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박세웅 선수가 빨리 부활해서 롯데에게도 또 큰 힘이 되고 또 롯데의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